자, 이번에는 문자 조작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죠. 문자 조작 함수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조작 함수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 많죠.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nitCap. initCap은 해당하는 문자에 대해서 첫 문자, 그러니까 여기는 자바 스페셜리스트라고 문자가 있잖아요. 그럼 첫 문자가 이 J잖아요. 이 J만 어떻게 해요? 대문자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로어, 어퍼. 이거는 로어는 소문자로. 그러니까 앞에 J하고 S가 소문자로 바뀌겠죠. 어퍼는 대문자로. 전부 다 대문자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랭스가 있는데요. 랭스는 영문자가 들어갈 경우, 그 다음에 한글이 들어갈 경우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문자의 수를 반환하기 때문에 자바 스페셜리스트하고 자바 전문가 그룹하고 문자를 세면은 오른쪽에 답은 있죠. 이렇게 오른쪽에 답은 있는데 영문자든 한글이든 한 자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전문가 그룹은 랭스 하면은 7이 되는 거죠. 7. 7자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랭스에 B가 붙잖아요. B가 붙으면 이 B는 바이트의 의미거든요. 바이트의 의미에서 바이트 수를 출력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자바 전문가 그룹을 랭스 B 하면은 21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인코딩이 UTF-8이에요. UTF-8은 한글 한자가 3바이트거든요. 인코딩 UTF-8이 있고 인코딩이 또 EUC-KR이 있는데 EUC-KR의 경우에는 이가 2바이트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 3바이트짜리 UTF-8 인코딩을 디폴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랭스 B 하면 한글의 경우에는 글자 수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캣. 컨캣은 문자열을 이어주는 거죠. 문자를 이어주는데 그 앞에서 봤던 이 수직바하고 동일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근데 이거는 두 문자만 이어주기 때문에 여러 개의 문자를 이어려면은 컨캣을 중첩해서 반복적으로 써야 돼요. 참고로 이거를 지금 당장 SQL 디벨로퍼에서 실행시켜 보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 이걸 SQL 디벨로퍼에서 실행시키려면요. 그냥 이거 함수만 실행시켜서 엔터 치면 실행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퍼라는 함수를 쓴다면은 select 어퍼 가로 열고 A, B, C 하고 from select 어퍼 뭐뭐뭐 from dual. 이 화면 보이죠? 이 화면에 보면은 제가 듀얼이란 테이블을 사용했는데 듀얼이란 테이블은 덤이라는 열 그리고 값 x라는 걸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건 이제 더미 테이블이라고 해서요. 셀렉트 구문에 어떤 내가 원하는 값만 출력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테이블의 내용을 조회하는 게 아니고 방금처럼 함수의 내용을 그냥 출력을 한다든가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테이블입니다. 듀얼이라는 테이블 이용해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다시 이쪽으로 왔고요. select upper ABC from dual 뭐 이런 식으로 듀얼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 함수를 테스트 해보라고 했어요. 이따 저도 같이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서브스트링 있는데 서브스트링은 지정한 위치부터 그 개수까지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여러분 지금 파이썬 배우고 있잖아요. 파이썬에서는 인덱스가 뭐부터 시작하냐면 0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만약에 파이썬에 서브스트링이 있으면은 그때는 인덱스가 예를 들어 여기 자바 전문가 그룹 같은 걸 따지면은 파이썬은 0, 1, 2, 3 이렇게 되거든요. 인덱스가. 근데 오라클은 1부터 갑니다. 1, 2, 3 이렇게 가서 여기 보면 서브스트링 3,3 하잖아요. 그러면은 3번 인덱스부터 그러니까 이 전자가 되는 거죠. 전자가 되고 3번 인덱스부터 총 3개를 출력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전문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위쪽에 자바 스페셜리스트에 5,7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5는 1, 2, 3, 4, 5 S잖아요. S부터 7개를 출력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스페셜까지가 출력이 되는 거죠.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하고 오라클하고 시작하는 인덱스가 달라요. 오라클은 1부터, 파이썬 프로그램은 0부터 라는 거죠. 기억하고요. 서브스트링은 부분 문자열을 뽑아내고 싶을 때 씁니다. 그 다음에 서브스트링 B는 부분 문자열을 찾을 때 바이트 수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죠. 바이트 수면은 7은요 7바이트부터 그리고 9는 9바이트까지 출력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바이트는 여기 전자가 되는 거죠. 9바이트는 한글로는 세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스트링 있죠. 인스트링은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인스트링은 찾는 문자의 위치를 반환해 줍니다. 뭐 S는 여기 이쪽이 그 다음에 B는 사실 인스트링 안에 없잖아요. 찾는 문자가 여긴 없습니다. S는 있으니까 S는 5가 되는데 B는 얼마가 되냐면요. 또 보면은 여기 보면 0을 반환한다고 했죠. 찾지 못하면 0을 반환하는데 알아두셔야 될 게 프로그래밍에서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니까 파이썬은 뭔가를 찾지 못하면 -2를 반환해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1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1부터 시작하니까 문자를 찾지 못하면은 0을 반환한다는 거 차이점이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B가 붙으면요. 찾은 문자에 바이트를 반환하는 거. 그러니까 자바 전문가 그룹의 저는 7이죠. 7바이트째죠. 그냥 인스트링 하면 3바이트가 될 텐데 3이 될 텐데요.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L패드, R패드. 패드는 패딩의 약자고요. 채울 때 쓰는 거죠. L패드는 왼쪽에 채우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요. 지금 17,610 별표 왔잖아요. 그러면은 총 10자리로 출력을 하는데 왼쪽을 별표로 채워주세요. 그러면은 별표가 5개 입력되고 그 다음에 17600 이렇게 되는 거죠. 숫자는 기본적으로 오른쪽 정렬이거든요. 그 다음에 알패드는 오른쪽에 채우는 거죠. 자바 콤마 10 그리고 마이너스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자바하고 뒤에 10자리 채울 때까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L트림이 있고 그 다음에 트림이 있는데 일단은 아래쪽에 있는 L트림은 두 번째 인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인수가 없으면은 공백을 제거해줘요. 왼쪽 공백을 제거해주고 L트림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R트림도 있죠. R트림은 오른쪽 공백을 제거해주죠. 근데 L트림에 두 번째 인수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인수가 문자열 단위로 매핑돼서 그 문자열을 지우는 게 아니고 왼쪽부터 왼쪽이 원본 문자의 가장 왼쪽부터 L트림이니까 오른쪽 인수에 해당하는 문자 어느 것에든 맞으면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J는 오른쪽에 JAV에 J에 속하죠. 그러니까 없애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또 JAV A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없애는 거고
V는 JAV, V에 속하니까 또 없애고요. 그 다음에 A는 또 JAV 또 A에 속하죠. 이렇게 없애죠. 그런데 S는 더 이상 오른쪽에서 찾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트림을 중단하고 나머지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자바 스페셜리스트에서 JAV 하면은 JAV라는 앞 그 문자열에 똑같은 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한자 하나 매핑되는 걸 지워 나가는데 더 이상 지워 나가는 게 없으면은 지우는 걸 종료를 시킨다는 거예요. L트림입니다. 그 다음에 트림은 앞뒤 공백을 제거해 주는 거죠. 앞뒤 공백을 제거해 주고 근데 만약에 중간에 공백이 있잖아요. 그러면 트림으로는 제거를 못 해요. 그럴 때는 replac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replace A하고 공백 B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공백을 헛다운표로 붙이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고 왼쪽에 이거는 공백이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리플레이스 이용해서 중간에 공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리플레이스는 지정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꾸는 거고 방금 여기 설명했던 그 내용이 있네요. 리플레이스하고 자바 스페셜리스트 중간에 공백이 있잖아요. 이걸 없애고 싶으면은 공백 문자를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그냥 헛다운표가 두 개 붙어 있는 거예요. 쌍다운표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로 대체가 되는 것이죠. 리플레이스.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트 있는데 트랜슬레이트는 지정한 문자열을 두 번째 인수에서 각 문자를 찾아서 세 번째 인수 문자에 매핑시켜서 바꿔주세요. 그러면요 뭐냐면은 A는 D로 B는 E로 C는 F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죠. 그럼 A는 D로 바꿔지고 뭐 J는 M으로 바꿔지고 그리고 J는 M으로 바꿔지니까 M, A는 D로 바꾸니까 D, V는 Y로 바꿔지죠. Y, A는 D로 바꿔지니까 D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자열은 1대1로 매핑시켜서 변환하는 transla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결과만 보더라도 쉽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로우와 이니캡 어퍼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이거 employees란 테이블에서 last name, 그다음에 first name 이런 텍스트로 돼 있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텍스트 데이터를 조회해서 로우로 했을 때, 그다음에 이니캡을 했을 때, 그다음에 어퍼를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원본 데이터는 이렇게 원본 데이터는 뭐 아벨, 앤드, 앤킨슨, 애킨슨, 어스틴, 베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로우라고 하면 전부 다 소문자로 이니캡은 첫 문자만 대문자로 나머지는 소문자로 뭐 어퍼는 전부 다 대문자로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것들은 셀렉트 구문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은 나중에 어디서도 사용될 수 있냐면요. 웨어절에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 사용하냐면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의 문자열이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교하는 열의 로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그리고 비교하는 값은 무조건 소문자로 써서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 부분은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last name는 로어 어스틴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그럼 어스틴은 소문자로 바꾸고 그러려면은 이 last name이 원래가 다 소문자로 돼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원하는 값을 찾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아니고 이렇게 찾고자 하는 열을 함수로 둘러싸서 그 함수를 소문자로 바꾸고 그리고 입력하는 값을 다 소문자로 입력하면은 대소문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값에 대해서 외워절 조건에 명확하게 값을 비교할 수가 있겠죠.
length instring, length는 길이, instring은 그 문자가 있는 위치. 없으면은 0을 반환하죠. 예를 들어서 first name에서 A라는 문자의 위치를 찾아주세요라고 하는데 엘러는 없잖아요. 엘러는 없으니까 0이 반환이 된다는 거. 데이터베이스 인덱스는 1부터예요. length instring. 그 다음에 서브스트링, 컨캣. 서브스트링은 부분 문자열, 컨캣은 두 개의 문자열 합치는 거죠. 부분 문자열은 이거 보면 first name에서 1번부터 문자 3자리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컨캣은 뭐예요? 컨캣은 두 개 문자를 합치는 거라고 했죠. first name과 last name 합쳐주세요. 그런데 이거를요, 만약에 출력이 앨런 아벨이 앨런하고 공백이 하나 있고, 공백은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공백이 하나 있고, 아벨 이렇게 출력이 되려면은 컨캣으로는 불편하죠. 그때는 수직바 이용하는 게 낫겠죠. 예를 들어서 뭐 first name, 그 다음에 수직바 2개, 그 다음에 공백, 수직바 2개, last name 이렇게 쓴다든가. 아니면 컨캣을 굳이 쓰고 싶으시면요, 컨캣을 중첩해서 2번 쓰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컨캣 하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컨캣 쓰는 거죠. 컨캣 가로 열고 first name 콤마 공백이 있는 거, 그리고 여기다 콤마 last name. 오른쪽이 좀 좁네요. last name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컨캣을 2번 겹쳐서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니 그냥 수직바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L패드, R패드는 왼쪽이나 오른쪽 채울 때 쓰는 거죠. L패드는 왼쪽에 채우는 거, 숫자 같은 데 주로 사용하죠. 그 다음에 R패드는 오른쪽 채우는 거, 문자에 주로 사용하고요. 중간에 들어있는 이 10이라는 숫자는 전체 자릿수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L트림, R트림. 트림은, 이거 트림 특히 잘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트림은 요 문자 전체를 지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문자를 통째로 삭제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씩 찾아서 지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맨 뒤에 여기 A가 생략이 돼도 결과는 같게 나타나요. L트림의 두 번째 인수 자바의 A가, 여기 A가 없어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은 자바 J가 오른쪽 문자 여기 있죠? 있으니까 삭제하고, A 또 있죠? 있으니까 삭제하고, V 있죠? 있으니까 삭제하고, A는 맨 뒤에서 안 찾고요. 여기 두 번째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있으니까 삭제하고, S 더 이상 없으니까 트림은 중단하고, 이렇게. 여기서 보면 제가 듀얼이라는 테이블 썼잖아요. 듀얼 테이블은 더미 테이블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지는 않죠. 더미란 열, 그리고 값은 x라는 값 하나만 갖는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특정 함수의 실행된 결과를 보고 싶을 때 듀얼 테이블을 많이 사용하죠. 듀얼에 인플로이즈 넣어도 동일하게 동작해요. 이미 있는 다른 테이블 이름을 넣어도 동일하게 동작하니까 큰 문제는 아니지만요. 듀얼 테이블을 알아두면 좋겠죠. L트림, R트림, 왼쪽 어떤 문자를 제거한다든가 공백을 제거하는 거. R트림은 오른쪽 공백을 제거한다는 거. 그냥 트림은 양쪽. 인수가 없을 때는 공백을 제거하는 거고요. 인수가 있을 때는 해당하는 문자를 하나씩 찾으면서 없애나가는 겁니다. 리플레이스는 문자를 다른 문자로 대체하는 건데 한 번에 대체하는 거죠. 리플레이스는 자바라는 문자를 통째로 찾아서 빅데이터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앞에 자바 스페셜리스트의 자바가 한 번에 빅데이터로 바뀌는 거고요. 만약에 공백을 중간에 있는 걸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헛다운표를 2개 연달아 이은 것으로 바꾸면 되죠. 그리고 트랜슬레이터는
한자 한자 매핑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자, 문자열 조작 실전 문제. 요거는요. 인플로이시 테이블에서 자바 아이디가 IT 프로그인 사원의 이름과 급여를 출력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자바 아이디를 IT 프로그라고 소문자로 입력했어요. 소문자로 입력했다는 것은 내가 외워줄 조건을 넣을 때도 소문자로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확신하기 위해서 조건 1에서는 비교하기 위한 값은 소문자로 입력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는가? 힌트는 로어란 함수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앞 세 문자까지 출력을 하고요. 나머지는 별표로 출력합니다. 앞 세 문자까지 출력하는 것은 서브스트링이죠. 서브스트링. 그 다음에 별표로 출력하는 것은 알패드. 그리고 아니면 이제 문자열의 길이를 또 알 수 있는데요. 랭스라는 거 이용해서 문자의 길이만큼 패딩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열변층 네임을 해주세요. 열변층 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급여는 전체 10자리로 출력할 때 나머지는 별표로 출력합니다. LPAD 이용하면 되죠. 이렇게 SQL 구문 보면요. 일단은 조건 1에서는 비교하기 위한 값은 소문자로 입력하세요 라고 했죠. 그래서 외워줄 조건에 비교한 값 IT 프로고요. 대신에 비교하려고 하는 열은 로어라는 함수로 둘러쌉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건 1을 만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 2는요. 앞 세 문자까지만 이름을 출력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false name을 어떻게 해요? 서브스트링 1,3 첫 번째 문자부터 세 문자까지만 서브스트링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름이 세 문자만 나오죠. 세 문자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나머지는 별표로 출력하려면은 이 이름이 총 몇 장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랭스란 함수를 이용한 겁니다. 몇 장인지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나머지 빈 자리만큼 별표로 채워주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 알패드 이용한 거죠. 그러면은 이름이 있고 나머지 빈 자리에 이 별표가 채워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3은요. 급여는 10자리로 출력하라고 있습니다. 급여를 10자리로 그리고 나머지는 별표로. 좀 쉽죠? 물론 여기 보면은 열별칭은 하나는 name 그리고 하나는 셀러리를 해주세요 라고 해서 as저를 이용한 거죠. 자, 문자열 조작과 관련된 거였는데요. SQL 디벨로퍼 이용해서 하나씩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셀렉트 이번엔 first name으로 해볼까요? 책에는 자료에는 last name으로 되어 있는데요. select first name 그 다음에 lower first name unicap first name 함수도 대소문자 구분 안 해요. 그 다음에 upper last name first name 이렇게 나중에 조건을 넣고 싶을 때는요. 조건을 넣고 싶을 때는 외어자를 넣는데 여기다가 나는 소문자로 값을 비교할 거야 라고 하면 lower first name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값은 전부 다 소문자로 입력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데이비드 이렇게 데이비드는 3명이에요. 여기에 다음에 랭스나 인스트링
이렇게 하면은 first name에서 A라는 문자의 위치를 찾는 거죠. 못 찾으면 결과는 0. 그 다음에 서브스트링 보겠습니다. 서브스트링 select first name 그 다음에 서브스트링은 부분 문자를 뽑는 거라고 했죠. first name에서 첫 번째부터 세 문자 뽑아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쓸 수 있습니다. 컨캣 하고요. first name, last name. 그런데 이 컨캣을 하면 문자일이 바로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컨캣은 이렇게 해도 쓸 수 있죠. 컨캣 그리고 한 번 더 컨캣 first name, 콤마 공백 그리고 콤마 last name 이렇게 하면 중간에 공백을 하나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방법보다는 어느 게 더 편해요? first name 수직바 그 다음에 공백 수직바 그 다음에 last name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 수직바 이용하는 게 더 편하죠. 이 경우는. 그 다음에 알패드, 엘패드 채우는 거죠. first name을 오른쪽을 채워주세요. 얼마만큼? 네, 10자리만큼. 뭐로요? 마이너스로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왼쪽을 채워주세요. 샐러리를 10자리만큼 별표로 채워주세요. 중간에 콤마 빼먹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엘패드, 알패드. 엘트림, 알트림 다시 얘기지만 셀렉트, 엘트림 데이터가 자바 스페셜리스트 그 다음에 JAV까지만 입력해도 JAVA와 같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한 자씩 뒤에 문자 내에 어떤 문자가 매칭되는 문자가 있으면 지워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떻게 해도 돼요? AVJ 이렇게 해도 결과는 동일하죠. 그렇죠?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요 중간에 공백을 제외하는 거죠. 헬로 월드 이렇게 있다면은 공백을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자의 조작 실전 문제 요거는 여러분이 자료를 보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요 정규 표현식 함수 이거 대학원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뭔 수업이 이렇게 빡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이 정도면 빡빡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대학원 들어가면은 공부할 거 정말 어마무지하게 많으니까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석사 공부하는데 공부 그 정도는 해야지 않겠어요? 제일 쉬운 과목이 이 과목이니까. 물론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쉬운 과목이 이 데이터베이스 SQL. 그래서 어렵다고 느껴지면요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세요. 다시 좀 수업을 개인적으로 과외라도 해줄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요 언제든지 이메일 카톡도 괜찮아요. 카톡도
있어봐. 카톡은 어떻게 보내줘, 근데? 카톡은 여기 채팅창에 전화번호 해놨으니까 저기로 궁금한 점 있으면 보내세요.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답은 언제든지 줄 테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네, 정규 표현식 함수. 정규 표현식 SQL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파이썬에서도 사용하고요. 자바에서도 사용하고 엄청 많이 사용해요. 정규 표현식은 문자열이나 그 문자열의 특정 패턴을 이용해서 뭘 찾는다든가 아니면 대체한다든가 한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패턴으로. 패턴. 자, 정규 표현식 함수는 크게 이렇게 5가지가 아니 4가지가 있어요. 앞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뭐가 붙어있냐면은 알리지 exp 언더바가 붙어있죠. 알리지 exp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앞 3자씩 딴 거예요. 이건 오라클 10G 버전에서 추가됐기 때문에 뭐 10G 버전 나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10년 넘었으니까 웬만하면 사용하는데 근데 막상 현업에 가면요 못 쓸 수도 있어요. 뭐 현업에 가면은 나이나이나 나이나이 아니면 에이다이가 설치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런 데에서는 이 함수 사용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설마 아직도 이런 거 쓸까? 예, 쓰는 데 아주 많습니다. 정규 표현식 함수는요. like 그 다음에 instring, substring, replace가 있는데 앞에 전부 다 동일하게 알레지 exp 언더바가 붙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건 어렵지 않겠죠. 앞에서 like는 퍼센트나 아니면 언더스코어 캐릭터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문자열에서 부분 문자열을 뽑을 때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like가 있는데 이거는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찾는 거죠. 즉 패턴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 패턴이 들어있는 값을 찾는 거예요. 원하는 패턴이 들어있는 값을 찾는 거고 인스트링은 그 패턴이 들어있는 위치인데 똑같은 패턴이 문자열 내에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초의 위치를 반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서브스트링은요. 정규 표현식을 만족하는 부분 문자열을 반환하는 거죠. 그 정규 표현식에 만족하는 부분 문자열.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는요. 정규 표현식 만족하는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바꾸는 거죠. 바꾸는데 사용한다는 거. 이거 한번 직접 볼까요? 정규 표현식. 자세한 거는요. 정규 표현식에 대한 그 위키피디아 문서를 참조하면은 잘 알 수 있는데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는 패턴을 이용해서 뭔가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패턴을 이용해서 패턴. 예를 들어서 SNS에서 데이터로 수집했는데 이메일과 전화번호만 무작정 수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SNS나 인터넷을 막 떠돌아다니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으로 막 수집을 하죠. 그중에서 이메일 주소 형식으로 돼 있는 것만 다 수집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화번호 형식으로 돼 있는 거 수집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요? 개당 1원씩 팝니다. 어쨌든 이메일 주소나 그런 전화번호들은 스팸으로 사용될 수 있잖아요.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무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정규 표현식 짤막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는데 정규 표현식에서 횟수를 지정하는 메타 문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설명하는 정규 표현식은 여러분 있잖아요. 오라클에서 사용하잖아요. 오라클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파이썬에서도 사용해요. 나중에 문자열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파이썬뿐만 아니라 자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사용해요. 자, 먼저 횟수 지정하는 게
물음표, 그 다음에 별표 플러스. 이게 이제 물음표는 1회 또는 0회. 그러니까 한 번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오거나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칼라의 유 뒤에 물음표가 있잖아요. 그럼 유라는 글자가 한 번 나와도 되고 0번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유가 한 번 나오면 컬러가 되는 거고요. 0번 나오면은 컬러가 되는 거죠. 다 써졌네요. 이렇게 물음표는 한 번 또는 0번. 그 다음에 별표하고 플러스가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별표는 0번 이상.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나와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A, B, 스타 C 하잖아요. 그럼 B가 한 번도 안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A, C가 돼도 되고, 그 다음에 B가 한 번 나와도 되고, B가 두 번 나와도 되고, B가 세 번 나와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별표 대신은 플러스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A, C는 안 되는 거예요. A, C에 해당하는 패턴을 못 찾는다는 거죠. 자, 중괄호와 같이 사용되잖아요. 중괄호와 같이 사용되면은 숫자만 하나만 넣으면 딱 그 회 지정한 횟수만큼, 예를 들어서 자 A, B, 중괄호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3C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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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콤마하고 하나 넣으면은 M 콤마라고 하면 M번 이상, 그 다음에 M 콤마 N은 M번 이상 N번 이하. 근데 이것들은 단독으로 쓰이진 않아요. 앞에 뭐가 있어야 되죠? 뭔가 있어야 그 문자가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횟수. 횟수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요. 여기에요. M, 아니면 M, N. 얘네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물론 별표, 플러스 다 사용돼요. 다 외우듯이 하죠. 긴장 얘기하지, 그래요. 자, 다 잘 사용되니까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메타 문자는 딱 지정한 문자가 아닌 다른 문자를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앞에서 A 하고요, B 하고요, 중괄호 M, N, C 하잖아요. 근데 M이 만약에 얘가 2였고 N이 만약에 4였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A, B, B, C,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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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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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되는데, 나는 이 B 문자뿐만 아니라 다른 문자도 반복을 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문자들입니다. 먼저 점은요, 한 개의 문자와 일치시키는 거죠. 단일행 모드에서 줄바꿈 문자는 제외하죠. 줄바꿈 문자는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점은 한 개의 문자를 의미하는 거고, 대괄호는 이거 많이 사용되는데요. 대괄호 사이에 있는 문자들 중 한 개와 일치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괄호 A, B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A 아니면 B예요. 근데 만약에 A, B 하고 여기에 만약에 중괄호 하고 있잖아요. 2라고 쓰잖아요. 그러면은 A나 B를 가지고 두 번 반복시킨 거를 찾아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A만 두 번 나와도 되고, 또 A 나오고 B 나와도 되고요. 그리고 B만 두 번 나와도 돼요. 그 다음에 B 나오고 A 나와도 되죠. 어쨌든 대괄호 안에 있는 문자가 순서에 상관없이 지정한 횟수만큼 나오면은 그 패턴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많이 사용되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영문자, 소문자를 가지고 쓸 거예요 라고 하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A,
마이너스 G. 물론 이렇게 안 하고 영문자, 소문자를 A, B, C, D, E, F, G 쭉 하고 G까지 다 쓰잖아요. 그러면 요 문자들 중 한 번 나와도 돼요라고 하는데 이거 일일이 다 쓰기는 너무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중간에 마이너스 그러면은 그거부터 그거까지 그러니까 A-G 하면 A부터 G까지 중 하나를 의미해요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A부터 G까지 중괄호 하고 여기 2 콤마 이렇게 이렇게 쓰면요. 뭘 의미하냐면 영문 두 문자 물론 영문 소문자 소문자 두 문자 이상을 의미해요. AA도 되고 GG도 되고 AG도 되고 AB도 되고 AC도 되고 CA도 되고 CC도 되고 이렇게 왜냐면 2콤마라고 했잖아요. 두 개 이상이니까. 대괄호는 그 안에 있는 문자들 중 어느 하나만 뽑아낸다. 근데 그 뒤에 횟수를 나타내는 뭐 별표 0번 이상 플러스 한 번 이상 그 다음에 뭐 중괄호하고 M 또는 중괄호하고 M 콤마 중괄호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하고 M 콤마 N 얘네들을 이용해서 대괄호 안에 있는 문자들을 몇 번 반복시킬 건지 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영문자, 소문자, 대문자 지정하지 않고 다 하고 싶어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다 쓰면 돼요. 영문자, 대문자, 소문자 가리지 않고 다 쓰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A-G 그 다음에 A-G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 영문, 소문자, 대문자 뭐든지 어느 한 문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1 콤마라고 넣잖아요. 그러면은 영문자, 소문자든 대문자든 한 문자 이상 찾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숫자는요. 숫자는 저기 1-9 1부터 9까지 0은 포함 안 되는 거예요. 1-9 하면 0은 포함 안 되고 0 포함하게 하려면 0-9 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이제 그 햇사인인데 이거를 햇이라고 읽어요. 근데 보통 꺽쇠라고 하죠. 꺽쇠는 뭐 이것도 꺽쇠고 얘는 뭐예요? 얘도 꺽쇠고 요것도 꺽쇠고 예. 어쨌든 뭐 부르는 걸 뭐로 부르든 서로 대화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햇사인은 해당하는 문자들을 포함하지 않는 다른 문자인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을 좀 확대하고 여기다 써야죠. 만약에 꺽쇠 A, B 이렇게 있잖아요. A하고 B는 포함하지 않는 다른 문자를 의미해요. 여기는 대문자 A나 B는 포함이 돼요. 대문자 A나 B는 포함이 되고 소문자 A와 B만 포함하지 않는 다른 문자를 의미하는 거죠. 물론 중간에 뭔가 또 나와야겠죠. 만약에 여기가 C 있다면요. 얘는 A, C는 패턴에 매칭하지 않는 거예요. B, C도 패턴에 매칭되지 않고 근데 뭐는 매칭이 되냐면요. 그냥 C는 패턴에 매칭이 돼요. 왜냐면 앞에 아무것도 안 나와도 되니까. CC는 패턴에 매칭이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A와 B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꺽쇠는 부정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대괄호 안에 쓰이지 않고 대괄호 밖에서 꺽쇠가 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달러가 쓰일 수 있는데 이 햇사인과 달러 사인은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거는 뭐 리눅스의 VI 에디터에서도 햇사인은 맨 앞을 달러 사인은 맨 뒤로 의미합니다. 이건 대괄호 안에서 쓰이면 안 돼요. 보통은 패턴을 정의할 때 어디다 쓸까요? 확대하고 쓰죠. 그래서 만약에 패턴이
꺽쇠 아이고 햇사인하고 A, B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본 문자가 어, G, A, B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못 찾아요. 왜냐하면 맨 첫 번째 문자가 A가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원본 문자가 죄송합니다. 이거 쌍따옴표가 아니죠? 값이니까 호따옴표 해야죠. 원본 문자가 A, B, C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찾아줘요. 그러니까 햇은 내가 찾고자 하는 곳에서 맨 처음부터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나오면 못 찾는다는 거예요. 달러가 있잖아요. 그럼 맨 뒤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A, B 있고 중에 달러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문자 내에서 중간에 A, B가 나오는 건 못 찾아요. 맨 뒤에 다른 문자가 있을 경우는 반드시 어떤 문자 있고 맨 뒤에 A, B로 끝나야 찾아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맨 앞에 그 다음에 맨 뒤를 의미하는 햇사인과 달러 사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괄호는 그룹을 묶는 거 뭐 그 다음에 역슬래시 n은 이거 개행이 아니고요. n번째 패턴을 찾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역슬래시 w는 뭐냐면 언더스코어 캐릭터하고 영숫자는 a부터 소문자 g 그 다음에 대문자 a부터 대문자 g 그 다음에 0부터 9 그러니까 역슬래시 w는요 어떻게 표현 가능하냐면은 대괄호하고 A-G 또 대문자 A-G 그 다음에 0-9 그리고 언더스코어 요거하고 같아요. 역슬래시 W가 이 일일이 A-G 0-9 포함하는 것보다는 그냥 역슬래시 W 하는 게 낫겠죠. 참고로 W 소문자예요. 소문자고 대문자로 쓰면요 그 반대 그러니까 언더스코어 캐릭터 영문자는 이제 대문자 소문자 포함한 거죠. 그리고 숫자를 제외한 다른 문자야. 그 다음에 S는 공백. 대문자 S는 공백을 제외한 거. 반대죠? 그 다음에 역슬래시 D는 숫자는요, 이거하고 같아요. 0-9. 이거하고 같죠. 숫자를 제외하는 것은 이거하고 같죠. 햇사인 0-9. 대괄 안에서 햇은 뭐라고 했어요? 반대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 외 반대. 대괄호 밖에서 햇은 꽉세는 맨 앞을 의미하고 이렇게 정기 표현식에 사용되는 메타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 클래스. 문자 클래스는 이거는 이제 그 미리 정해진 것들이죠. 미리 정해진 것들인데 참고로 대괄호 안에 콜론이 들어가요. 이렇게 콜론이 들어가고 뭘 쓰면은 특별한 의미를 갖죠. 예를 들어서 대괄호 콜론 대괄호라고 하면요. 요 내용과 같습니다. A에서 G까지 A부터 G까지. 사실 엄밀히 따지면요. 요만큼이 여기에 있는 여기 대괄호 제외한 나머지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괄호가 몇 번 쓰여져야 돼요? 2번 쓰여져야 돼요. 대괄호가 2번 쓰여져야 돼요. 응? 대괄호 그러니까 여기 이 대괄호 콜론 알파 콜론 대괄호가 알파벳 소문자를 의미하니까 알파벳 문자를 의미하니까 실제 우리가 패턴을 정의할 때는 대괄호 콜론 대괄호 콜론 알파 콜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로어, 어퍼, 디지트, X 디지트는 16준수에 사용되는 문자인데 16준수는 0에서 9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A부터 B, C, D, E, F 물론 이건 이제 대문자도 되겠죠. A, B, C, D, E, F 이렇게 얘네들을 16준수에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알럼은 알파벳하고 넘버. 스페이스는 출력되지 않는 공백 문자. 펑크츄에이션은 펑크티라고 돼 있죠. 구두점기와 그 다음에 CTRL은 컨트롤 문자. 프린트는 출력 가능한 문자인데 공백도 포함하죠. 이런 것들을. 요것들을 이용하면은 좀 더 편리하게 문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도. 자, 요렇게 이거 정기 표현식이에요. 이거는 오라클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바에서도 사용해요. 파이썬에서 사용하고 파이썬 시간에 정기 표현식을 자세하게 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알아둬야 되는 거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정기 표현식 함수, 그러니까 like, 그다음에 instring, 그다음에 substring, replace 4개 있었잖아요. 첫 번째 인수는 전부 다 원본 데이터가 있을 문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패턴들이 들어가죠. 이 패턴이 뭐냐면 정기 표현식 패턴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인스트링은 어디서부터 찾을 건지, 서브스트링은 이건 어디서부터 마찬가지로 찾을 건지, 리플레이스는 어떤 값을 어디서부터 찾아서 몇 번째 거에 어떤 값으로 바꿀 건지, 이렇게 이제 인수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직접 사용해 보면 금방 알겠죠? 하나씩 볼까요? 먼저 like 찾는 거죠. 그 패턴을 가진 행을 찾을 때 사용하는 거죠. 그 패턴을 가진 행을 찾을 때. 참고로 여기에서는요, 문자 데이터 타입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문자 데이터 타입에서는 이제 이거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고정 길이 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정 길이 문자. 얘는 뭐냐면은 10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A라고만 넣어요. 실제 얘는 A하고 공백이 9개 붙어요. 항상 10바이트 차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차2는요. 바차2는 이거는 variable 캐릭터의 의미입니다. 차를 좀 발전시킨 건데, 이거는 가변 길이. 이거는 바차2 10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A를 넣으면 그냥 A 크기만큼만 할당되는 거예요. A 크기만큼 할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CLOB는 캐릭터 라지 오브젝트. 캐릭터 라지 오브, 아주 많은 양의 최대 4기가바이트까지 넣을 수 있죠. 그 다음에 N차, 그 다음에 N바차2, 그 다음에 N클럽, 이런 유형들을 지원해줘요. 다 문자와 관련된 건데, 얘네들은 저 뒤에서 테이블 생성 구문 있어요. 생성 구문에서 데이터 타입에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문자를 저장할 때 얘네들에만 저장하는 게 아니고 또 롱이라는 타입도 지원하거든요. 얘도 롱 타입도 문자를 저장하긴 하지만 여기서 뭐가 안 되냐면요. 여기서는 이 유형은 like 연산 안 된다는 거죠. like 연산이 안 돼요. like는 그 퍼센트는 언더스코어 이용해서 부분 문자를 찾을 때 사용하잖아요. like 연산이 안 된다는 말은 전체 문자이라고 똑같은 값수를 비교해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like 연산 안 되니까 당연히 array exp의 like도 안 된다는 거예요. 롱 타입은. array exp like 요거는 array exp like 함수를 사용해 보기 위해서 임으로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create 테이블은 테이블을 생성할 때 만드는 구문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테이블명 테스트 array exp는 그 다음에 call1은 열 이름이에요. call1이란 열 이름에 그 다음에 마지막엔 타입 바차2 타입으로 10은 크기죠. 10바이트 크기만큼
정해 놓으세요. 그럼 여기는 10바이트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영문자로 10자, 한글은 3자 까지밖에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insert into가 있는데, insert into는 뭔가를 입력을 할 때, 저장할 때 쓰는 거고, into 다음에 테이블명 나오죠. 테이블명 나오고, 그 다음에 원래대로라면 여기에는 values 사이에 원래대로라면 괄호 열고 열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열 이름은 생략이 가능해요. 열 이름을 생략할 경우에는 values에 들어가는 값이 열의 개수 순서와 동일할 때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게 생략이 된 거죠. values는 값 나온 건데, 또 얘네들을 코드 작성해서 실행시켜야 그 뒤에 있는 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샘플 코드를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A, B, C, D, E, 0, 1, 2, 3, 4 이렇게 하나, 대문자와 숫자, 두 번째는 숫자와 대문자, 근데 세 번째는 소문자, 영문자와 숫자, 네 번째는 숫자와 영문 소문자, 다섯 번째는 1-2, 3, 4, 5, 6, 7, 8, 그 다음에 2, 3, 4, 5, 6, 7, 8, 9 이렇게 값을 임으로 넣어놨어요. 인서트하고. 만약에 이거 테이블 만들다가 잘못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드롭 테이블 테스트 알리지 exp 세미콜론에서 테이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테이블 삭제할 때 employees, department, 즉 그것 등 HR 스키마 안에 있는 거 지우시면 안 돼요. 나중에 지워놓고 이거 지웠는데 어떻게 복구해요? 그럼 오라클 다시 깔았다 지웠다 깔면 되죠. 제가 복구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있는 테이블들을 지우지 마세요. 그리고 인서트한 데이터만 지우려면요, delete 구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delete from 뭐뭐뭐 하면요, 모든 행을 삭제하죠. 테이블의 구조는 남겨두고, 드롭 테이블은 구조도 지워지니까 드롭 테이블 한 다음에는 다시 create 할 수 있지만은요, 드롭 테이블 하고 인서트는 바로 안 돼요. 델리트 하고는 바로 인서트가 가능하죠. 델리트하고 바로 크리에이트 하면 이미 테이블이 있다는 거죠. 있으니까 크리에이트는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테이블 샘플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요, 콜1에서 어떤 걸 찾냐면요, 0에서 9까지 숫자가 이거 몇 번 나오냐면요, 한 번 나와요. 몇 번 나오는지 지정 안 했잖아요. 0에서 9까지 목소리 들리세요? 네. 여러분 화면이 갑자기 노트북에서 사라져서 혹시나 안 들릴 줄 알고. 자. 네. 다시 합니다. 0-9는 0부터 9까지 숫자 중 하나. 그 다음에 A- 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문, 소문자 1개. 앞에는 숫자. 그래서 숫자 나오고 영문자, 소문자 나오면 찾아주세요. 이거예요. 앞에 이전의 데이터 중에서 이 부분 있죠. 여기. 숫자 나오게 그 영문자, 소문자 마찬가지. 요것 때문에 지금 파란색 박스인 것 때문에 알레지 EXP 라이크로 찾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횟수를 지정했잖아요. 이 부분은 숫자를 3자리.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요, 그대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0부터 9까지 숫자 4자리. 를 찾는데, 뭐가 붙어 있냐면요, 맨 뒤에 달러가 붙어 있네요. 달러가 붙어 있으면은 이거를 맨 뒤에서 매칭하는 거 찾자라 이거예요. 매치되는 걸. 이전에 테이블에 값이 있는데요. 숫자 3자리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숫자 4자리 나오는 것은 여기 중에서 이 부분 2, 3, 4, 5, 6, 7, 8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2, 3, 4, 5, 6, 7, 8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걸 찾아요? 뒤에 달러가 있으면 맨 뒤에 매칭된 거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결과는 이 결과는 2, 3, 4, 5, 6, 7, 8이 맨 뒤에서 매칭되는 거 하나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러를 맨 뒤에 그다음에 그 햇사인을 맨 앞에 써서 맨 앞에서 찾을지 아니면 맨 뒤에서 찾을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달러나 햇사인은요 중간에 넣으면 안 돼요. 중간에 넣는 게 아니고 햇사인은 맨 앞에, 달러는 맨 뒤에 넣어서 하는 거다는 거. 그 다음에 맨 아래쪽 거는요 이렇게 디지트는 뭐라고 했어요? 숫자죠. 디지트는 0에서 9를 의미합니다. 숫자 3자리 나오고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 대괄호를 하나 더 넣어줘야 된다고. 그쵸? 이렇게 더 넣어줬어야 돼. 숫자 3자리,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그대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숫자가 몇 자리예요? 예, 4자리 표시되라. 이건 앞에 거하고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맨 뒤에 달러 있잖아요. 달러. 맨 뒤에서 찾아주세요. 정기 표현식 like 함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네들이 실제 현업에서 어디에 쓰이는가를 살펴보는 건데요. 요 예제는 지금 당장 이해하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 일단 그래도 설명을 할게요. 크리에이트 테이블은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테이블에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구조를 만들고 이거는 테이블명, QA 마스터는 테이블명, QANO는 열 이름, 그 다음에 바차투는 타입, 그 다음에 10은 크기. 숫자가 아니죠. 문자 10자리를 갖도록 QANO란 열을 지정했고 그 열을 갖는 테이블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얼터 테이블 이거는 뭐냐면요. 얼터 테이블은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는 거예요. 구조를 변경하는데 이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열의 뭐 크기, 그 다음에 새로운 열 추가 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제약 조건이라는 것도 설정할 수 있어요. 어떤 값이 들어가는 것을 제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제약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add constraint 해서 제약 조건을 추가할 거예요. 나중에 이것도 요 구문도 제약 조건은 테이블을 생성하는 그 챕터 다음에 설명이 됩니다.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데 이거는 QANOCHK라는 제약 조건 이름을 이렇게 쓸 거고요. 왜 이름을 정하냐면 나중에 제약 조건 삭제하려면 이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체크 제약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체크 제약 조건인데 말 그대로 어떤 값이 주어진 조건에 맞아야만 들어가게 하는 것을 체크 제약 조건이라고 해요. 근데 이 체크 제약 조건에 뭘 썼냐면요. 여기 보는 것처럼 알리지 exp like를 썼어요. 뭐냐면 QANO가 그 다음 패턴에 맞아야 돼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정해진 패턴에 맞도록 값이 입력돼야 돼요 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패턴이 뭐냐면요. 이거 보면 알파이라고 했죠. 알파벳 두 자리, 그 다음에 마이너스 숫자 디지트잖아요. 숫자 2자리, 그 다음에 마이너스 숫자 4자리.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형식이 맞지 않으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체크 제약 조건에 위배됐어요 라고 얘기하고 값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고 어떤 값을 저장하려고 할 때 저장하는 값이 특정 패턴에 맞도록 강제화 시킬 수도 있거든요. 보통 그 체크 제약 조건은 값의 크기나 범위를 이용해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정기 표현식 이용하면은 단순히 값의 범위나 크기가 아닌 그 이상의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인서트 구문이 있는데 여기에 값이 뭐가 있냐면 QA01 0001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앞에서 정한 이 정기 표현식에 맞는 거예요. 아니면 왜냐하면 앞에 영문자 2개, 그 다음에 숫자 2개, 숫자 4개 이렇게 형식이 맞으니까 이거는 저장이 되고요. 아래쪽 거는요. 값이 어떻게 되냐면요. 00-01-0001 했어요. 근데 맨 앞에가 원래 문자 2자리 와야 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숫자 2자리죠. 숫자 2자리는 요 형식에 틀리잖아요. 이 형식이 맞지 않죠? 형식이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저장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입력하는 값을 정기 표현식 이용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요 구문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기 표현식이 요런 데도 사용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인스트링 함수죠. 인스트링은 정기 표현식을 만족하는 부분에 최초 위치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검색을 시작하는 시작 위치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시작 위치 지정은 스타트 포지션 요거 이용하면 되니까요. 이거 예제를 한번 볼까요? 뭐 여기에 매개 변수는 많이 있죠. 뭐 원래 문자열인 소스 스트링 그다음에 이 패턴이 뭐예요? 이 패턴이 정기 표현식. 정기 표현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아까 테스트 알리지 EXP라는 테이블을 만들었었잖아요. 거기에 값을 또 추가해 봅니다. 하나는 골뱅이 느낌표 이퀄 가로 닫고 열고 9 엔드 퍼센트 달러 샵 이렇게 넣고요. 또 하나는 자바 3이라고 값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2개 행이 추가됐죠. 2개 행 추가하고 그 다음에 알리지 EXP 인스트링 이용해서 찾는 거죠. 첫 번째 거는 알리지 EXP 인스트링 자 0에서 9까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숫자 한 개죠. 숫자를 찾는 거예요. 숫자를 찾는데 한 개든 뭐 여러 개든 상관없겠죠. 숫자를 찾는데 숫자를 찾아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데이터들 중에서 숫자가 있는 거 위치 제가 여기 실행 결과에다가 표시를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쓰면요. 색을 칠해볼게요. 여기 0 숫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은 또 0,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 이렇게 여덟 번째 거가 각각 파란색으로 찍었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찾는 것은요, 6, 여섯 번째 거, 첫 번째 거, 여섯 번째 거, 첫 번째, 여섯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죠. 참고로 한글도 한자당 하나니까 자바 3이라고 하면은 이게 한글 하나가 3바이트이긴 하지만은 얘는 그냥 자릿수예요. 몇 번째 자리인 거 아니까 그냥 3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인스트링으로 뭘 찾았냐면은 퍼센트란 문자를 찾은 거죠. 퍼센트란 문자는 어디만 있어요? 일곱 번째 여기 있지. 여기 일곱 번째 있죠? 여기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여기 더 크게 일곱 번째.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죠. 그래서 8 있고,
나머지는 없잖아요. 나머지는 없으니까 다 0. 이렇게. 인스트링을 이용해서 특정 문자열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서브스트링. 서브스트링은 부분 문자열을 반환한다고 했어요. 부분 문자열. 바로 코드를 보죠. 알리지기스피 서브스트링 이거는요. C-G, C에서 G까지 플러스는 몇 번 이상이라고 했죠? 한 번 이상. 한 번 이상 나온 거를 뽑아주세요. 오. 그러면 첫 번째는요. A, B는 C에서 G까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C, D 이게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것도 C, D. 세 번째 거는요. 여기 지금 우리가 정규표현식 사용할 때 대문자로 사용했잖아요. 대문자 C부터 G까지. 그러니까 소문자는 못 찾아요. 그쵸? 요 경우에는 있잖아요. 알파벳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못 찾으면 널이에요. 이건 널이라는 문자가 아니고 이거는 SQL 디벨로퍼에서 이해로 돕기에서 그냥 널이라고 출력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NULL이라는 문자가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맞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널은요. 이 헛다운표 2개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헛다운표 2개 붙어 있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건 스트링이죠. 스트링인데 널 스트링 이렇게 불러요. 헛다운표 2개 붙어 있는 건 어쨌든 아무것도 없지만 값이 있는 거고 널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고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자, RGXP 서브스트링은 부분 문자열을 뽑을 때 사용합니다. 즉 패턴을 이용해서 부분 문자열을 뽑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SNS에서 데이터를 조회했어요. 이메일 주소만 뽑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만 뽑고 싶으면요. 이메일은 뭐로 돼 있죠? A에서 G까지. A에서 G까지. 숫자 들어가든가요? 저 숫자 들어가겠죠? 숫자가 0부터 9까지. 그 다음에 점 들어가죠? 점. 이메일이 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던가요? 마이너스 붙는 이메일이 있었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런 문자가 몇 개 이상? 1개 이상 와야죠. 근데 1개 이상보다 기왕이면 이렇게 설마 이메일 한 자짜리 있겠어요? 최소 3자 이상이면 3,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골뱅이 오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도메인은 대문자로 거의 안 적잖아요. 대부분 소문자로 적는데 뭐 대문자로 적는다고 하면 여기도 숫자도 올 수 있고 그러면 콜론 콜론 이런 식으로 해서 뒤가 짧아서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죠.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막상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해요. 자, 이렇게 서브스트링 찾을 수 있습니다. 리플레이스는 다른 문자로 치환하는 거죠. 예, 아주 복잡한 패턴을 찾아서 다른 문자로 치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요 예제는요. 0에서 2까지가 0에서 2까지면 0이나 1이나 2죠. 0이나 1이나 2가 몇 번 이상이요? 플러스는 한 번 이상. 그러니까 0 되고요. 0, 1 되고요. 0, 0 되고요. 0, 2 되고요. 0, 2, 1 되고요. 0, 1, 1 이렇게 다 되는데 뭐는 안 돼요? 0, 1,
3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안 돼요? 오, 되는 거죠. 어디서? 여기서. 이만큼 찾잖아요. 그쵸? 영하고 1은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뭐로 치환해요? 별표로 치환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 문자열이 매칭되는 거랑 다 치환해 줍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는 012가 별표로, 마찬가지로 또 012 별표로, 또 012 별표로, 012 별표로, 그 다음에 여기 1 하나 매칭 되죠. 1 별표로, 그 다음에 2 별표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는요 2 별표로, 맨 뒤에 0 별표로, 이렇게 해서 한 행에서 리플레이스는 패턴으로 여러 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개를 찾아서 그를 다른 거로 치환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리플레이스였습니다. 설명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네요. 얼마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함수 실전 문제 잠깐 쉬었다 하죠. 이거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replace와 arrange exp replace 같은 정규 표현식의 차이는 그쵸. 정규 표현식을 쓸 수 있다는 게 정규 표현식 함수들이에요. 다른 거에서는 정규 표현식을 쓸 수 없고 정확히 일치하는 문자를 찾는 거죠. 근데 정규 표현식은 패턴을 이용해서 정규 표현식을 찾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패턴을 쓸 수 있냐 없냐 이거죠. 네, 맞습니다. 올바르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질문이 RG XP 언더바 붙은 함수에만 정규 표현식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만 사용하고요. 다른 데는 정규 표현식 써봤자 딱 그 문자로 찾아버리는 거죠. 특수 문자를 그대로 찾아서 다른 데는 못 써요. 네. 여기 RG XP 함수 실전 문제. 인플로시 테이블의 폰 넘버 열에서 xxx.xxx.xxxx 형식의 전화번호를 출력합니다. 요게 일단은 그 형식의 전화번호를 출력하니까 like로 찾으면 되겠죠. like로 찾는데 like 앞에 arrange exp 쓰였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수는 목적 문자열이니까 폰 넘버, 그 다음에 이게 숫자가 세 자리겠죠. xxx는 전화번호니까 설마 영문자는 아니겠죠. 그래서 숫자가 세 자리, 그리고 점은요 어떤 용도로도 쓰이냐면은 임의 문자 용도로도 쓰여요. 임의 문자 한자. 근데 점을 그대로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점을 그대로 표현하고 싶으면 원래대로라면 대괄호 안에 점을 찍어야 돼. 근데 여기 실제 폰 넘버에는요 숫자하고 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점만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 세 자리, 마지막으로 숫자 네 자리인데 맨 뒤에 달러가 붙어 있잖아요. 달러가 붙어 있으면 맨 뒤에서 찾는 거죠. 왜 달러를 넣냐면은 요거는 뒤에 숫자가 더 붙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달러를 넣습니다. 항상 달러를 넣어야 되는 법 아니죠. 그리고 맨 앞에 또 뭐가 붙어 있냐면 햇사인즈 붙어 있었죠. 그러면 전화번호가 딱 요렇게 돼 있어야 돼요. 앞뒤에 다른 숫자가 더 붙어 있으면은 찾아야 못 찾아요? 못 찾는 거죠. 그렇죠. 못 찾아요. 딱 요 문자로만 찾는다는 거죠. 알리지 EXP였고요. 요거 SQL 디벨로퍼에서 직접 코드 작성했죠. 한 문제 더 있는데? 한 문제 더 있어요. 다음 요구사항대로 쿼리문을 작성하세요. 이거 전화번호를 찾아서 사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출력하는데 전화번호 맨 두 자리
네 자리를 별표로 마스킹해서 출력하라고 했어요. 오른쪽처럼. 오, 이렇게. 일단 이름을 출력하고요. 퍼스트네임 출력하고,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로 전화번호를 어떻게 해요? 전화번호 맨 뒤에 네 자리. 이거 디지트를 이렇게 해도 되죠. 꺽쇠 2개 디지트, 꺽쇠 0-9 이렇게 해도 돼요. 4. 그쵸? 그리고 이제 달러는 그대로 붙여.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된다는 거죠. 이거를 뭐로 바꾸는 거죠? 별표 네 자리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맨 뒤 네 자리만 별도로 출력하라고 한 거는 서브스트링 이용하면 되겠죠. 서브스트링으로 이렇게 디지트 4 맨 뒤. 조건은 앞에서 설정했던 그 조건 그대로 가는 거죠. 숫자 세 자리 마이너스, 아니 숫자 세 자리 점, 또 숫자 세 자리 점, 그 다음에 숫자 네 자리. 그리고 얘가 맨 앞에 햇사인, 그 다음에 맨 뒤에 달러 사인 있어서 이렇게 맨 앞과 맨 뒤를 딱 지정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 채팅창에 방금 판사한 거 업로드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정기 표현식 코드 작성해 보죠. 정기 표현식은 뭐 꼭 제가 그 강의 안에 있는 그 테이블을 만들진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임무에 가지고 해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employees라는 테이블 가지고 사용해도 돼요. select all from employees. 사실 여기 있는 데이터 가지고 정기 표현식을 뭐 쓸만한 게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번호 특정 패턴을 갖는 걸 찾을 수도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직무 아이디에서 내가 원하는 문자를 포함하는 패턴을 찾는다든가, 요럴 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정기 표현식을 연습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로케이션즈라는 거예요. 로케이션즈라는 테이블. 여기 보면은 스트레스 어드레스가 있잖아요. 스트레스 어드레스, 그 다음에 시리하고 프로빈스가 있어서, 이런 그 열들을 이용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보다는 열이, 문자열이 더 많잖아요. 이런 데서 내가 원하는 특정 패턴으로 찾아낼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스트리트 어드레스에서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요. 뭐 숫자 두 자리, 뭐뭐 다시 뭐뭐 형식의 번지수. 이렇게 숫자 두 자리, 예를 들면은 데이터 중에 여기 13번 행 같은 경우는 12-98 있잖아요. 이렇게 나라나 지역별로 번지수를 지정하는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번지수를 이용하면은 특정 위치만 따로 찾을 수 있는 거죠. 요걸 가지고 알리지 exp like 해볼까요? select stress street str ETA address from locations.
자, 여기 where절에다가 where 스트리트 어드레스 아이고 여기다가 먼저 함수명을 써야죠. 함수가 reg exp 언더바 like 스트리트 어드레스가 어떤 형식으로 갖길 원하냐면요. 숫자 두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9까지가 두 번 나오고요. 그 뒤에 마이너스 나오고요. 근데 얘네도 문자잖아요. 문자니까 헛다운표를 묶어줘야, 헛다운표를 묶어줘야죠. 제가 오늘 금요일 저녁에 불금이라 거기에 신경을 쓰느라고 오타가 좀 6시에 약속을 해놔서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죠. 그 다음에 네, 0부터 9까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도 날 안 쳐다볼 텐데 혼자 모니터 보면서 웃는다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성격 아닌데요. 이렇게 줌 강의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보면요. 숫자 두 자리 마이너스 숫자 두 자리.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저 패턴이 중간에 나와도 찾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이런 패턴으로 시작하는 거 찾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여기 뭘 넣어주면 돼요? 햇사인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은 스트리트 어드레스에서 맨 앞에 패턴이 숫자 두 자리 마이너스 숫자 두 자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찾아주는 거예요. 실제 조회 보면은 이게 하나밖에 없네. 많이 있을 줄 알았더니 실제 로케이션즈 보면은 총 행이 23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많이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하나밖에 안 나와서 실망. 그러죠? 아니면 요것도 찾을 수 있어요. 주소 맨 뒤가 st로 끝나는 주소행을 출력하세요. 이렇게. 저거는 굳이 reg exp like 안 써도 되죠. 그쵸? 뭘 써도 돼요? 그냥 like 써도 돼요. like 써서 해볼까요? select all from employees. 그 다음에 where 스트리트 어드레스 like 하고 %st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 s가 하나가 더 붙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인포레이지가 아니죠? 로케이션즈죠? 누가 네? select all from locations where 자 reg exp 언더바 like 하고 스트리트 어드레스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해도 돼요? 그냥 st 달러 해도 되겠다. 그쵸? 이렇게. 그쵸? 위에 있는 거하고 같아요? 똑같죠? 위에 쿼리문, 아래 쿼리문. 맨 뒤에 st로 끝나면 되니까. 그렇죠. 한번 더 해볼까요? 우편 번호가 숫자 5자리로 인 주소를 출력하세요. 주소 전체 해볼까요? 우편 번호가 숫자 5자리. 로케이션즈에서
like 포스트 코드가 숫자는 어떻게 표현해요? 자, 여기다가 0부터 9까지 딱 5자리죠. 이렇게. 근데 숫자 5자리 앞뒤에 뭐가 붙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은 숫자 5자리가 넘는 것도 출력이 되죠. 그쵸? 딱 숫자 5자리인 것만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맨 앞에 햇사인, 그리고 맨 뒤에 달러 사인.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하면은 딱 5자리만 출력이 되죠. 되게 쉽죠? 네, 아주 쉽습니다. 알리GXP like였고요. 인스트링? 인스트링은 사실 나머지는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죠? 굳이 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해봤죠? 사실 똑같은 얘기 3번 반복하기가 되게 지겨운 거 알죠? 그치? 자, 그래서 바로 넘어가죠. 숫자 함수. 숫자 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숫자 함수는 쉬워요. 감사합니다. 딱 7명한테만 감사한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요 영상은 바로 못 올려요, 유튜브에. 왜냐면은 누굴 좀 만나야 되거든요. 코로나인데 어디 가냐 이러는데 중요한 약속 때문에 회의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못 올리고 제가 내일 편집해서 올릴게요. 그리고 이 녹화는 여러분의 얼굴이 안 들어가 있는 거로 녹화된 걸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쉬는 시간에는 제 이름이 표출이 되는데 그건 까만 화면이어서 제가 그 부분 잘라내거든요. 잘라내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 유튜브 URL은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튜브 URL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채널 이름이 나자바바라는 채널이에요. 네. 저건 이제 제 개인 사업자 갖고 있는 회사 이름이기도 합니다. 네, 저걸로 검색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네, 나자바바. 네, 네, 구독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구독했다는 것은 이미 찾았다는 거죠. 네. 저기다가 제가 내일 올려놓을게요. 오늘은 이게 편집하고 인코딩 하는데 시간이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이제 편집하는 건 얼마 안 걸리는데 이거를 인코딩 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서 제가 그걸 다 기다리고 나중에 회의하러 가면 늦어요. 그래서 그거 내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숫자 함수 넘어가죠. 숫자 함수. 숫자 함수들을 보여주죠. 하나씩 보면요. 라운드. 반올림 하는 거죠. 라운드는 두 번째 인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인수는 몇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 건가. 얘를 안 넣거나 생략하거나 하면요.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수 부분만 표시되고요. 이게 양수이면은요. 양수이면 소수점 자릿수를 지정하는 거고 음수이면요. 정수 부분에서 반올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운드는 숫자뿐만 아니라 날짜에서도 사용이 돼요. 날짜도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날짜를 반올리면 어떻게 해요? 날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에서 반올림 하면 월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3월 14일인데 1에서 반올림 하라라고 하면 3월이 된다든가 뭐 3월 16일인데 1에서 반올림 하면 4월 1일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날짜도 반올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거는 저 뒤에 날짜 함수에서 또 설명하고요. 트렁크는 뭐는 거죠? 절삭하는 거죠. 소수점 이하
지정된 자릿수에서 절삭하는 거예요. 절삭하니까 반올림이 아니죠. 그 절삭되는 숫자가 0.5보다 크더라도 없앤다는 거죠. ABS는 절대값, 앱솔루트. 그 다음에 이 사인은 삼각함수의 그 사인이 아니고요. 요거는 부호를 반환하는 거예요.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반환하는데 0보다 클 경우엔 1, 그 다음에 작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 그리고 0일 때는 그냥 0 이렇게 반환하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올림, 그 다음에 플로우는 내림, 그 다음에 리메인더는 이게 리메인더는요 모두 함수하고 같은 겁니다. m을 n으로 나누면 뭐예요? 나머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파워는 제곱값, SQ 할 때는 루트,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들이 있죠. 그 다음에 하이퍼 탄젠트, 그 다음에 하이퍼 코사인, 다시 얘기합니다. 하이퍼 사인, 하이퍼 코사인, 하이퍼 탄젠트, 얘네들 이용하고요. 얘네들은 전부 다 라디안 값을 이용해요. 라디안 값을 이용하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각도를 디그리를 사용하잖아요. 그 디그리를 라디안 값으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변하는 것은 디그리 곱하기 180분의 파이 값, 그죠? 180분의 디그리 곱하기 3.14 파이 값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 다음에 EXP는 밑을 2로 하는 지수, LN은 자연 로그는 m을 기수로 해서 n의 대수를 이렇게 나타나고, 모두는 이제 나머지, 이 모두는 저 위에 리마인드하고 같은 거였죠. 얘네들입니다. 하나씩. 네, 파이값은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 하시는데요. 파이값이 내장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서는 상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프로그램 언어에는 상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긴 상수 개념이 없어서 파이 값을 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접 적어주셔야 돼요. 안타깝네요. 그런 것도 안 놓다니. 이래놓고 비싸게 파는. 라운드는 소수점 n자리로 반올림한다. 라운드가 여기 보시면은 2라고 했잖아요. 45.923, 2면요. 소수점 이하 1, 2,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예요. 0이면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되니까 안 넣는데, 이게 이 소수점 이하 전부 다 반올림하는 것이죠. 이 9가 이렇게 올라가고, 마이너스 1은요 어디서 반올림하냐면요, 잠깐 여기 다시 얘기할게요. 왼쪽에 여기 이게 요 2가 1, 2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자리에서 잘못 얘기했어요. 그쵸? 이렇게 하면은 45.9가 나와야 하잖아요. 말 잘못했죠?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빨리 지워버려야지. 0, 1,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자리까지, 그러니까 3이 반올림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실행 결과는 45.92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 설명하고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45.923을 마이너스 1자리에서 반올림해라 그러면요, 여기 마이너스 1은 이 부분이에요. 정수봉이죠. 그래서 5는 반올림이 되니까 얘는 결과가 50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라운드. 그 다음에 트렁크는 절삭이라고 했죠. 해당하는 자리를 버리겠다 이거예요. 2면은 여기 3을 버리는 거고요.
아무것도 안 넣거나 콤마 0이면은 소수점 이하 다 버리는 거고, 마이너스 1이면요, 마이너스 1이면 이르자리부터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0이 되는 거죠. 절삭, 트렁크. 날짜 함수로 넘어가는데요. 요거는 이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뭘 해보냐면은 여기에는 라운드, 트렁크, 그 다음에 실, 플로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값이 약간 다르거든요. 약간 다르니까 요거 한번 비교해 보죠. 이거 비교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빨리 끝나는 거죠. 제가 약속이 있어서 빨리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다음 내용 하기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끝내는 겁니다. 불금이잖아요. 자, SK 디벨로퍼 실행시켜서 자, 여기서 셀렉트 뭘 출력할 거냐면요. 라운드부터 출력할 거예요. 라운드인데 마이너스 3.4 아니 3.6 그 다음에 라운드 마이너스 3.4 그 다음에 라운드 플러스 3.4 그 다음에 라운드 플러스 3.6 그럼 듀얼. 이렇게 하면요 반올림 하는 게 출력이 되죠. 근데 요거하고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요 이거를 몇 개를 더 복사할 거예요. 라운드 대신에 이번에는 트렁크를 적는 거예요. 제가 요걸 복사해서 이거 아래쪽 결과를 블록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다 주석 입력하고 이렇게 붙여 넣을게요. 그러면 결과를 비교하기 쉽겠죠. 그 다음에 트렁크 말고 또 뭐하고 뭐도 할 거냐면요. 실 그 다음에 플로어 실의 결과는 이렇게 그다음에 플로어의 결과는 플로어는 뭐예요? 실은 올림, 플로어는 내림. 값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내용이지만요.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어서 직접 코딩을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인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사인하고 여기다가 뭐 30 이렇게 하면요. 이상한 값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인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디안 값으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30 곱하기 3.14 나누기 3.141592 나누기 180 이렇게 계산하셔야죠. 사인 값이 제대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사인 값, 그 다음에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은 라디안 값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숫자 함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함수를 뭐뭐 했냐면 문자 함수, 그 다음에 숫자 함수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날짜 함수 할 거예요. 날짜 함수, 그 다음에 변환 함수, 그 다음에 그 외에 널값 관련된 널 함수, 요런 것들 하게 될 거거든요. 제가 미리 한번 그 파일을 줬으니까 그 파일은 한번 보고 오면은 다음 시간에 더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죠?